안녕하세요. A벽 김봉원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첫날입니다. 미국식 회계년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첫날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9월 1일 날 미국식 회계년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첫날을 만드는 그런 점검 포인트가 1년에 2번 갖는다는 것은 무척 유용한 것 같다는 경험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 첫날에 맞춰서 경영의 성과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영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익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과거에 우리 경영학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전에 경영의 그루였던 피터 드러크에 의해서 부정되었고, 새로운 개념, 즉 경영의 목적은 고객 창조다 라는 것으로 제정이 되어지고, 고객을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다 라고 해서 경영학 서적이 다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의 통념은 경영의 목적은 이익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얼마의 이익을 봤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통칭해서 경영의 성과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임에는 분명하죠. 이익이 없는데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가도 결국에는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기업 생태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경영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익의 실현이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얼마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점검해보는 포인트임에는 분명합니다. 피터 드러크가 경영의 목적을 이익이 아니라 고객을 창조한 것이다 라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객이 없는데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단골 고객과 애용자 고객과 그리고 폭넓은 다양한 고객층들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고 나와 연결할 수 있느냐가 지속 가능한 이익 실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 경영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피터 드러크 교수는 강조했던 것이죠. 듣고 보니 100번 옳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고객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영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이런 관점에서 경영의 성과를 바라보면은 되게 좀 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성과로 점검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개발, 개인으로 봐서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역량들을 개발했는가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겠죠.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내적 성장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고요. 또 나는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졌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애용자 고객이 몇 명이나 늘었는가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겠죠.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의 실현은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고객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설정한 소소한 목표들을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거고요. 성과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협력자들, 파트너들을 잘 도왔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혼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팀플레이를 잘 하였는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나는 열정을 잘 유지했는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성과 지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 지표들이 촘촘하게 우리의 지난 족적들 안에서 빛나게 눈부시고 있는데 이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만의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내 자신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버린다면 정말 눈부신 수많은 성과들을 놓치게 되고 또 향후 다가올 1년에 대한 계획과 목표와 도전을 어떤 열정으로 진행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회계년도, 즉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9월, 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의 내 족적 안에서, 여정 안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잘 추스려 보시고 그 성과들을 한 바퀴 더 굴려서 2025 회계년도에는 어느 정도 더 확장할 수 있겠는지, 어느 정도 더 성장할 수 있겠는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 어떤 부분으로 강점들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과 목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마 경영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각자가 새로운 회계년도를 맞이하면서 지난 회계년도에 정말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성과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추스리고 잘 수렴해서 내년 새 회계년도에도 그런 성과들이 더 자라나고 가지를 뻗어서 더 큰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축복해주고 감각을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보고자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계획과 목표가 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성과를 잘 챙기자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매년 이런 점검 포인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과정이 버겁고 힘들 수는 있으나 결코 멸망할 수 없고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 회계년도 커다란 축복이 함께 하길 바라고요. 그 축복은 이미 도착해 있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내 삶으로 살아나겠다고 결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